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가는 과정에 집단이 이루어서 각 집단마다 협력하거나 경쟁하면서 각 집단은 지적 능력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어떤 결과로 나타난 게 지성이고 집단 지성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능력으로서 발휘를 합니다. 집단의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의 지성이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느냐.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사회적 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가 구성원들과 같이 가면서 집단과 같이 가면서 서로가 가는 목표는 같아도 방법에 이견이 있어서 갈등과 다툼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발생을 야기한 개인과 기업이나 어떤 특정 주체한테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요. 사회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인권위 특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의료 대란으로 나타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도로 다니면서 나는 악취, 자동차 소음,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 비용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집단지성의 오류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사회적 비용이 1년에 233조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150조, 160조라고 하는 70%가 이념의 다툼과 갈등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념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회적 비용에서. 노동이 11.7%, 계층 갈등이 7.4%, 지역 갈등이 약 3% 됩니다.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이런 뉴라이트 바탕에 이념 갈등을 지도자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통합을 해야 될 상황에 그런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갈라치기를 합니다. 이념 갈라치기. 그러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이념이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사회적 비용이 노동에서 정말 취약한 노동, 근로자들,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 청소년 가정, 정부가 또 보듬어 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업, 또 여성분들, 그런 쪽으로 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70%가 돼야지. 어떻게 이념 갈등으로 70%를 1년에 150조, 160조 지출을 해요? 하루에 4천억이에요. 5천 예산이 6,700억이에요. 웬만한 작은 지자체 1년 예산을 하루에 사회적 비용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방향이 잘못된 거죠. 정치권에서 이 방향이 잘못됐다. 갈등 조장을 왜 이념으로 몰아세우느냐. 70%나 되게. 이건 정치권의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소득층, 20, 30%의 저소득층, 그리고 자영업자, 그런 계층 간의 갈등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70%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 갈등은 33%로 많이 완화됐어요. 그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산층이 사회적 안정이 안 돼서 의식주라고 하는 절대적인 삶에 부딪혀서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일자리 못 찾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 사회적 갈등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70%가 돼야 됩니다. 이념으로 갈라져가지고 나라가 하루에 4천원씩 이념 갈등 비용을 쓰고 있다.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통합의 마인드가 없으면 이런 비용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당도 반성을 하셔야 돼요. 사회적 비용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물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저부터 사실 이념적인 갈등에 자의반 타의반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조절합니다. 냉정하려고 해요. 잘한 건 잘했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저 유튜브 순금 촛대 아니에요. 정직과 순결,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순금 촛대가. 이런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우리의 집단지성은 잘못되고 있다. 행동을 하는데 이념 지향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집단지성. 그렇게 하면 경제 정책도 더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심리도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생태계가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의료 대란도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념 갈등에서. 순수한 의료계의 생태계에서 나타난 접근이 아니라 이념 갈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지도자, 리더가 갖고 있는 개인성입니다. 그 개인성이 잘못됐을 때 그 공동체는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권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집단지성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만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현 정권 지지율이 20%입니다. 80%의 국민이 바뀌기를 원해요. 지도자가 바뀌기를 원해요. 지도자의 어떤 국정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자체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기회죠.
집단지성을 응징력을 모아서 이념으로 그 집단지성을 방향을 유도하지 말고 정말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노동근로자 이런 분들이 하나 돼서 그분들이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게 전국적으로 모닥불을 지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해서는 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행동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걸게 할 수 있게 조직력을 가져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해봤지 않습니까? 87년도에 민주화운동 586세대 X세대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렇게 586세대인 지금 야당의 최고위원으로 있는 김민석 최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대립각 세우지 말고 지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하나 돼서 그때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불살해야 된다 이거죠. 원희룡이나 나경원 이분들 같은 파리학번이지만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야권에 있는 분들이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된다. 우리 X세대 최고위원들 많잖아요. 이현주 의원, 한준호 의원, 고민정 의원, 또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 대표 그렇게 있어요. 한동훈 여당 대표도 72년생 같은 동기들입니다.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진영이 달라도 같이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은 야합이 아니에요. 그거는 충정인 겁니다. 현 정권, 국정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출되지 않은 비선이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생태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 여자를 최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고 더 이상 못하게 끌어내리게 하는 행동도 필요한 겁니다. 전국 조직을 활용을 하시라. 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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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80년도 학번 국민 민족연대라고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까지 했잖아요. 집단지성이 방향을 잘못 가니까.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결의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우리 국민한테. 영원한 우리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선열들이 우리한테 넘겨줄. 우리는 다음 세대한테 넘겨줄 의무도 있어요. 민족이다. 결의라는 거. 그 민족과 결의라는 마인드로 하나 돼서 이념으로 갈라진 이 집단지성은 정말 유효성 있는 유용한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공리주의가 좀 필요한 거죠. 동의하시면 동영상 공유 많이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영세 자영업자로 서민으로 고민을 해봅니다. 방향 많이 제시를 해드렸어요. 지난 동영상. 오늘은 우리 국민의 정체성, 정통성, 애국심이 잘못 집단지성에 몰려있다. 사분 오열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실천하는 그런 야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뜨는 해가 좀 두려워요. 무섭고 하루 이렇게 가게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잘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 자면서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버텨야 되나. 방향을 잃은 국민이 좌표가 없어서 노을 지고 나타나는 샛별에 의지해서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어요. 자영업자로서, 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같이 함께 선거로 해서 국회에서 안 되면 특검을 하셔서 또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헌법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혁명입니다. 체제를 바꾸는 거. 지금은 도돌이표 국회 특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권의 자멸을 기다릴 때까지. 그리고 너무 많은 국부가 하루에 너무 많이 없어지고 있다. 2조 원씩. 국민의 건강과. 그 혁명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저촉되지 않아요. 국민의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도 그랬고 87년 민주화 혁명도 국민을 심판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이. 지금도 저는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혁명할 수 있는 모닥불을 야당은 지켜야 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약진하는 시간 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